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작년 5월 부분적으로 재개됐는데요.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 일부 제한마저 완전 해제하는 것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최근 공매도 급증 현상 그리고 공매도 완전 재개의 양면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최근 공매도 급증 상황과 제도 개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동안에 주가가 하도 떨어져서 금지했다가 제한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매매 차익을 보는 단기 이런 어떤 수단 같은데요. 최근 공매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예. 교수님 왜 얼마나 지금 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최근에 한 12조 원 정도 공매도가 급증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2,20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제 10조, 과거에는 한 3조, 4조였다가 예. 최근에 한 3, 4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공매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내리는 것은 이제 주가가 먼저 내려서 공매도가 증가했느냐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렸냐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가하고 금리와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가와 금리.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원래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3.5%.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0.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0.5%씩 해서 매번 0.5%씩 올리겠다. 네. 그러면 금년에 3.5%까지 올리고 내년에 4.5%까지 올립니다. 그 주가하고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의 관계, 반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상관 관계가 가장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은행에 이자가 3%, 4%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돈을 오히려 은행으로 회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뱅커 무브다 오히려 주식에 투자했던 금액이 은행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와 같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네. 전 세계에 풀린 달러 금액이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한 6천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경험을 해보게 되면 예. 당시에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고요. 네. 오늘 현재 한 1,24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와 환율도 마이너스 0.5의 관계가 있고 주가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의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예정이고 네. 그게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린다는 거고 네.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에만 8%, 9%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집값에 반영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물가에 반영되는 집값 수준이 30%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자기가 집을 가진 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네. 미국은 임대주택이든 자기가 집을 소유했든지 간에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32%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착시효과죠. 물가는 4%밖에 안 올랐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2배, 3배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너무나 물가가 막 9% 급등을 하게 되니까 예.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게 네. 우리가 2008년도에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고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 두 개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두 개 다 없는 상황이고 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달러가 회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흥국을 포함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한 2년 반 정도에 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7% 정도인데요. 예. 앞으로 8%까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계속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네.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이렇게 진행되고 예.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계속 좀 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주가가 그래서 하방 압력이 계속돼서 결과적으로 공매가 좀 늘어난다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다르다 그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 실적도 좋은데 좀 오를 만하면 공매도를 때리니까 그래서 못 오른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주가 하락 현상과 뭐 공매도의 관계랄까? 공매도가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뭐, 선생님 지금 지적하신 것은 동의하고요, 100%.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소액주주분들 생각은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내려간 거 아닌가에 대한 믿음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피해 의식으로 발동이 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 이렇게 개장할 때 여기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때도 그때도 뭐 주가가 하락할 거다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공매도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공매도가 부분 재개였지만 재개되고 나서 주가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빠진 건 분명하게 폭락된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뭐 저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세계적 요인들이 다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간다는 것들은 인정은 하는데 근데 소액주주들은 못 받아들이는 게 계속 공매도를 아무 이유 없이 타켓으로 삼는 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 이게 계속 내 주주가 공매도 때문에 가지 못하느냐는 착시 현상은 계속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문, 그런 불만, 오를만 하면 공매도를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한다는 의문과 불만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불공정하다는 불공정하다 제도도 그것까지도 그런 있고.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해볼 것 같고요. 아, 공매도가 늘어나는 좀 금액도 아주 2배, 3배 지금 늘었잖아요. 네. 1년 전에 비해서. 네. 특별히 더 많은 종목, 공매도가 많은 종목, 뭐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삼성전자? 뭐 네. HMM,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 HMM. HMM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했고. HMM 같은 이 해운 회사들은 왜 공매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0%입니다. 예. 수출과 수입이 대한민국 GDP의 80%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세계 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전부 다 수출과 수입에서 먹고 사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예. 두 번째가 지금 중국이 상하이가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물동항이라고 하는 상하이가 정지되어 있고 중국이 뭐 한 2만 명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 하루에 50만 명 정도 나왔는데 예. 중국은 또 백신이 우리나라와 같이 모더나 화이자가 아니고 중국 자체 백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방이 되는지 그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완전히 전면 통제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물동량을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는 상하이가 멈췄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하고 홍콩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5%가 미국이고 네. 한 4위 정도가 일본이 5%인데 예. 이와 같이 한국은 중국의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물동량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선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현대중공업도 있었고 현대상선도 있었지만 예. 과거에 주가가 뭐 한 50만 원까지 갔다가 또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이제 이와 같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가가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의 정지 이러니까 네. 이런 물동량에 대한 단가가 이게 보통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씩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다. HMM. 삼성전자는 왜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M&A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M&A를 못했다. 예, 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죠.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가 주력입니다. 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의 80%를 차지하고 예. 있고 또 전 세계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는 한 30%밖에 안 되고 주력은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비메모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17%밖에 안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삼성은 최근에 M&A도 거의 못했고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지만 재판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재판도 계속 받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재판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기업의 M&A라든지 최근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예. 굉장히 수십 개의 기업을 M&A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삼성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매도가 많다. 예, 우리 그래서 김두기 대표님이 좀 주목한 어떤 공매도가 많은 종목 혹시 조금 예, 교수님 뭐 말씀하신 게 계십니까? 조금 더 한늘 더 네. 하면 HMM인데요. 네. 그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당기순이익이 1사분기가 3조 원으로 해서 역대 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적이 있는데 좋은데.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봉쇄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 정부가 투자했던 주식 자금을 이게 전환사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주식이 전환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매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공매도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 6월 14일 날 산업은행장 이동걸 은행장이 예. 3천억 원에 대해서 주식 전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하면서 주식 전환을 밝혔고 또 작년 10월 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6천억의 연구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했고 이게 좀 남아 있는 게 한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연구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있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시석화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먹잇감이 되었다고 소액주주들 하소연을 하시는데 HM은 그런 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연구체를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받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상환받아서 다른 예. 진흥업에 쓰는 게 그 업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두산중공업은 윤석열 정부 뭐 탈원전 이런 정폐기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공매도가 왕창 몰리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원자력 비중이 예. 굉장히 높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원자력 비 25%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원자력 비중이 최고 높았을 때가 45%에서 50%까지 됐었거든요. 예. 가장 높은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원자력 비중을 과거 같이 올리겠다. 네, 45%.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준비해서 가동하는데 한 2, 3년 걸린답니다. 시간이 걸린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예.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 지수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6개월 정도 어떻게 되느냐를 반영해 주는 건데 예. 뭐 현 HMM도 마찬가지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6개월 뒤에 이 주가에 얼마 정도가 반영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네. 원자력 발전은 재가동해서 공장을 돌리기 원자력 발전을 돌리는 이 네.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2, 3년씩 걸리다 보니까 예. 이게 쉽게 크게 변화가 없어진다는 그렇군요. 거죠. 예. 그런 기대감이 좀 적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 수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많다. 그렇네요. 자, 이 공매도 나올 때 늘 얘기되는 게 이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 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 거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 자료를 보면 예. 전일 코스피 기준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가 66%고요. 예. 코스닥이 50%. 지난주 대비 공매도로 가면 코스피가 68%, 코스닥이 66%. 거래대금으로 따진다면 개인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작년에 공매도 거래 부분 재개를 하면서 예. 이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개인들에게도 좀 더 많은 그 물량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합백화점하고 동네 슈퍼에서 이제 편의점이었는데 그전에는 동네 슈퍼가 되었지만 네. 여전히 개인들이 차지하는 물량을 적은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하기엔 불안한 거죠. 이게 들어갔다가 30일이나 90일이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제 청산됐을 때 90일 외국인은 안에 버티기를 할 갚아야 수가 된다. 있는데 예. 이게 무조건 강제 청산이 당하기 때문에 또 전거금이 140% 밑으로 떨어져도 청산 당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은 공매도 때문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서학으로 많이 가시더라니까요. 오히려 미국 주식. 오히려 미국은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것들이죠. 아, 그래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비중은 외국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매도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 논쟁을 떠나서 네. 공매도는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더 늘어날 걸로. 예. 지금 우리 김 대표님 이제 지적 보면 공매도 주식을 빌렸다가 팔고 다시 갚아야 되는 기간 제한이 개인은 이제 90일이다. 예. 외국인 그 기관들은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담보. 예. 담보도 개인은 140%로 좀 높다. 예, 예.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뭐 100% 정도, 105%, 105%, 100%. 105%. 그러니까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데 예. 이 문제는 좀 바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저 역시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개선해야 되겠고 예. 윤석열 차기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고치겠다고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대한 문제, 우리 개인은 뭐 3개월, 4개월밖에 기간을 안 주기 때문에 상환 기한 예, 상환 3개월. 기간은 네. 정말 잘못된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가 전체 공매도의 비중은 외국인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기관은 한 15%, 20%, 개인은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기간에 대한 그다음에 문제. 개인에 대해서는 이 신용도 때문에 이렇게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은 또 주식을 빌려서 팔 때 증권사가 50개 정도의 증권사가 있는데 전부 다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벌써 대주를 해서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주를 해준 종목도 증권사마다 다 다르고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 대한 신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고쳐야 되겠고 네. 가장 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불법 공매도죠. 불법 공매도도 개인과 외국인들 개인의 예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텐데. 차별하면 안 되죠. 네. 실질적으로 과거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주식도 빌리지 않고 미리 팔았다. 그건 맞습니다. 불법이죠, 그거 지금. 완전 불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빨리 정권 전산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아직도 다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무차입 거. 공매도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엄중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아직 완전히 이제 그래서 100% 완전히 건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무조건 개인 주식을 빌려온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대주 공매도가 이제 같은 개념인데 예. 개인은 대주할 수 있는 종목을 정권사마다 딱 정해놨습니다. 뭐 종목만 된다. 우리가 2,200개 개별 종목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특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담보 비율도 그렇고 우리가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선행지수가 주가인데 예. 우리가 공매도는 뭐 3개월, 4개월만 딱 정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개인들은 버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을 계속 하락이 되었을 때만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예측할 때도 6개월이 아니라 뭐 1년 이상 정도를 예측하고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하는데 예. 이 공매도 기간을 3, 4개월 주는 것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만큼은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고치지 않은 이유는 개인과 기관의 그 담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었나요? 아니 그런 거 고치겠다고 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겠다고 작년에도 발표를 했어요. 고치겠다고 그런데,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고치는 게 이제 편의점 슈퍼로 만든 거죠. 그 종목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신용의 차이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수수료? 이게 신용 1등급하고 신용 9등급이 같이 대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데 예. 문제는 기간입니다. 상환 기한. 네. 예. 상환 기간이 지금 90일이 되면 개인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달 코로나 돌았을 때 외국인들이 90%가 공매도를 쳤거든요. 예. 그때 만약에 공매도를 치고 나서 일주일부터 우리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의심을 가지는 건 지금까지 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탈출한 거 아니냐. 공매도 거래 제거되고 상환 나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그 예. 리포트로 보고가 되는데 예. 우리는 이번에 그런 보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뭐 파산했던 뉴스도 없기 때문에 예. 상한 기간만큼은 공정하게 하자. 이기 때문에 뭐 90일을 둔다. 라고 했을 때 개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신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생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했고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공약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했어요. 예, 기간을 동일하겠다고 윤석열 했고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은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만들고 있고 다 업무를 관리하겠다. 불법 서킷 브레이크는 뭡니까? 공매도 그거는 서킷 뭐냐면 브레이크. 일정 주수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게끔.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부분 제한했다가 전면 제한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타이밍이 저는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그 지수가 연동돼서 빠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멈췄다면 그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 지수가 너무나 많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되면 그 소액주주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공약인데 그거보다 더 한 거는 이제 90일 조항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가 발표한 거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요거까지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하려고 한다면 이번 참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 요구안들을 인수위에도 제출을 했거든요. 그 핵심 중이 뭡니까? 기간 동일이거든요. 기간 상환 기한 90일 제한 철폐 외국인처럼 없애라. 아니 90일을 다 같이 두자는 거죠. 같이 줘라. 90일 네, 똑같이. 90일을 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어차피 전거금 때문에 90일을 안 둔다 하더라도 장이 올라갔을 때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전거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강제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0일이라는 룰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공매도를 엄하게 들어올 수는 않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공매도 외국인 투자에게 그런 상환기한 철폐 없는 혜택을 준 것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입한 제도였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네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지금 현재 33%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51%가 외국인 지분이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KB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투자, 직접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제 직접 투자고 이와 같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게 외국인 간접 투자인데 정말 둘 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거지만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삼성전자는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할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고 법인세가 17%입니다. 우리가 17%. 지금 법인세가 27%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양도세도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주식 없고 양도 차익과세가 없어요. 예, 양도세도 없고 정권 거래세는 유일 0.2%입니다. 우리나라는 0.25% 지금 정권 거래세를 받고 있고 양도세도 좀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대부분이 아예 거래세가 아예 없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도 부과하고 거래세도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진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서 외국인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상장 기업의 35%가 다 외국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업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세도 싱가포르보다 10%나 더 높고 한국을 떠난 홍콩 상하이 뱅크가 싱가포르로 본점을 이사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를 한국에 만들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주요한 공기업을 다 지방으로 옮겼거든요. 뭐 거래소, 정권 예탁원, 뭐 자산관리공사는 다 부산으로 갔고 또 국민연금은 전라도로 갔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번 하고 이게 방문을 하게 되면 전국을 다 순회해야 되는 거지만 뉴욕은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좀 지방으로 다 분산이 되었으니까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은 그 기준을 좀 최소한 따르자. 거래세도 없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거래세는 0.2%밖에 안 받고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나라가 유일한 싱가포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 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리하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그 지수의 선진 지수 편입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선진 지수 편입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에 제한이 조금 있잖아요. 이 제한을 완전히 풀어야 된다면서요? 이제 전면 개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MSCI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전면 개최가 일어나야 되는 게 홍남기 부총리 등 이제 경제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건데 예. 저는 부속불 지금에서 어차피 지금 공매도가 부분 재개라고 하더라도 전면 재개가 된다 한들 예. 폐지를 안다는 마당에서는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도 한투위원회에서 개선부터. 인수위원회 제안했던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자. 상환기인을 좀 똑같이 하자. 예. 예.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점검 도입을 법제화하자.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 제도 또는 전면 개정하자.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담보 비율을 140%로 변경하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데 시가총액의 3~5% 범위 내에서 공매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공모에도 총량제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3~5% 내에서 공매도를 일정 정도 물량을 주고 이걸 범위는 못 벗어나기 때문에 3 내지 5% 이상은 못하게 하자. 폭격처럼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막아야 것들이 하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예.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140%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제도주의에서 예. 좀 저는 이게 신념이라고 봐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고 지금 콧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경제가 더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한들 예. 내 주식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만 죽어나가고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좀 시장이 공정하다라고 하려면 룰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무차익 공매도를 한번 엄벌해야 된다. 당연히 엄벌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과태료, 과징금 굉장히 약한 처벌 수익이었거든요. 조항이 너무 약했다. 차라리 그런 거죠. 걸려서 내는 돈보다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강화는 좀 시켰지만 윤석열 당선자 공약에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화를 더 넘어서서 무차익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시스템상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도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 그냥 전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일로 받아가지고 무차익 공매도가 대차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전산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 넘버를 뽑아가지고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넘버를 입력하다 보니까 어차피 유령 대차 주식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입력을 부실하게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질 않는군요.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청약서 번호가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닌데 내가 수기로 작성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내가 전산에 입력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논쟁을 했을 때 이게 드는 비용들이 너무 큰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면 시장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천문학적 비용이 금액 좀 산출을 하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권사가 분담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라도 시장에 대해서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액 투주들이 이제 공매도 지금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제한을 다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설령 해제를 하려면 이런 제도적 먼저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균형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저는 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건 정말 필요하고 예. 불법 공매도라든지 무차익 공매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전산 국가인데 이런 것을 빨리 전산화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거 정말 분명한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전면 금지했다가 최근에 많이 풀었는데 예. 코로나 시대에 공매도를 도입해가지고 거래를 정지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너무 주가가 예. 떨어지니까 공매도를 적용한 나라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다. 제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주식의 글로벌 비중이 지금 현재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시총에서 전 한국이 세계 차지하는 그래서 게 저는 이제 봐라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 60%를 차지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5% 4%밖에 안 되고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비중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환율이 올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미국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공매도라든지 이런 건 정말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외국인에게 대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공매도를 어떻게 3개월씩 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환 기한 3개월로 너무 제한하는 짧죠. 것은 곤란하다. 예, 외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기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러한 규제나 이런 것을 다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예. 우리가 이러한 규제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글로벌 주식 시가 비중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국제금융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30위권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은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지만 이런 금융에 대해서는 너무나 육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모건 스탠리 지수에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보다도 외환 보유이라든지 외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그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려 그러면 환전 시장도 딱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바꿔야 되겠고 외환 시장도 24시간으로 운영해야 전환해야 되고. 됩니다. 그렇게 되고 조건이 많네요. 예, 우리나라가 또 지금 현재 전체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도 한 28%밖에 안 되고 세계 바닥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뭐 완전 개방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윤석열 차기 대통령 쪽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2008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을 때 네.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다. 예. 지금 환율이 1,250원 가까이 왔거든요. 예. 굉장히 긴급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김두기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소액 투자자들 인수위에 그 제안을 아까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뭐 움직임 같은 거 요구사항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일단 제안을 이제 한토연에서는 한 거였고요. 이제 공매도가 그냥 전면 개재되면서 요구 사항들은 다 배척 배제되면서 이제 가버린다면 또 시장의 불균형성과 불공정성 때문에 예. 또 다툼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어차피 또 발생한다고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율 관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전통적인 게 주식 시장이 전평가 받고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또 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의 전면 개방으로 주가가 떨어진 걸로 믿어버린다면 개미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사학 개미로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해서 주식 시장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더 바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공정성과 자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신뢰를 시그널을 윤석열 정부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성과 자율성을 먼저 확보하는 공매도 제한을 부분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선결 과제라는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득이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